여러분, 뉴욕 박단입니다. 자, 나이 30살, 직업을 변화시키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도 30살에 로스쿨을 뉴욕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강사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은 뉴욕에서 소송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비슷하게 30살에 영국에 가셔서 지금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영국 의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커리어 피봇을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영국에서 의사를 한다는 것에 좀 낯설 수도 있고 정보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에 가시게 됐는지,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 영국에서 실무는 어떤지, 사는 건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영국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한 7년 됐어요. 예. 나이가 나오네요. 그쵸? 네. 네. 영국 가신 지 7년 됐고, 네. 일단은 영국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영국인 남자의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는데요. 네. 우연히 진짜 관광객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도 이렇게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연애를 3년 정도 한국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저와 인제 남편과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7년 전에 인제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전에 그 네. 남편분 맨 처음에 만나셨을 때는 본인이 영국 가서 살게 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겠네요? 어 전혀 뭐 외국인도 잘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의대를 다녔는데 그 의대가 그 제가 부산의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부산의대가 인제 양산 쪽으로 의대는 다 옮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전이죠, 이전. 지금 예. 예전 그 당시에. 네. 예 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외국인도 없고 정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지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못 했고 결혼, 연애 뭐 꿈도 못 꿨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살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 좀 얘기해 네. 주세요. 영국에서 의사를 하면 당연히 영어로 환자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유학을 중간에라도, 아니면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산 경험이 있으시거나 유학을 네. 가셨다가 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인제 IMF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요. 음. 그리고 어 교환학생을 6 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 그거는 한 2005년 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의전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그렇게 교환학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높은 토플 점수를 받아서 정말 어 기적적으로 그 공부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외국 생활을 한번 해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인제 집안 환경이 안 되니까 자격급을 받아야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또 운이 좋게 돼서 그때 6 개월 정도 미국에 대학 생활한 거 빼고는 특별히 뭐 유학을 했다든지 뭐 외국에서 살았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 일단 토플 얘기하셨으니까 토플 네. 고득점 맞은 얘기 먼저 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토종이시잖아요, 완전히 한국에서. 원래부터 영어를 좀 남다르게, 지금 요즘에는 뭐 네. 엄마표 영어 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시키니까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영어 영어 진짜 학교에서 해야 돼서 했고요.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인제 어릴 때 인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영어를 권장하는 문화에서 살아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언니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기도 싫었고 음. 남 앞에서 하기도 싫었고 음. 그랬는데 계속 영어라는 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영어 성적이 항상 중요했었고. 그 토플은 다행히 그때 인제 저희 언니가 뭐 집안 사정으로 그 인제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토플 그 어학원 그런 강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어서 운 좋게 조교로 들어가 가지고 인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부지런하게 꾀부리지 않고 잠 3 시간 4 시간 자면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몇 달간 그렇게 하셨죠? 한 2-3 달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때 짧은 기간인데 제가 점수를 빨리 내야 됐기 때문에 정말 한 3 달은 정말로 잠 안 자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스케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인제 우선 조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학원에 가야 됐고 가서 인제 뭐 복사물하고 수업 준비하고 인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수업이 있을 때는 들어가서 인제 수업을 듣고 수업하고 나면 그 뭐라 그러지? 스터디 그룹이라고 있었어요 오후에. 수업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오후에 하셨어요? 오전부터 오후 한 3시 정도? 제 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이제 오후 3시 정도까지 왜냐면은 섹션이 다르니까요. 라이팅도 해야 되고 리스닝도 해야 되고 리딩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잠깐 들어도 금방 하루가 지나갔거든요. 인제 그러고 나서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인제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 스터디 할 동안에 물론 뭐 일도 해야 됐고 그 스터디 사람들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지만 그 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인제 사람들 다 가고 저 혼자 인제 그 학원 독서실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시 정도? 10시 11시 정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인제 공부를 더 해야 됐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인제 지하철 끊기 전에 집 근처로 가서 커피숍이 많잖아요, 서울에는. 그러니까 뭐 새벽 2 시까지 하고 하는 데 가서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인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시킬 때도 있고 음. 어 아니면은 점심을 안 먹고 커피값을 아껴서 인제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인제 새벽 2 시까지 혼자서 공부를 인제 나머지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꾀부리고 공부 잘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음. 그래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283 점인가? 예. 한 네. 300점 만점에 283 점인가 맞았어요. 그 그래서 당시에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네. 250 점이 하버드에서 요구하는 토플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토종으로서 283을 맞았다는 거는 진짜로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토플 에세이가 6점 만점이었잖아요. 네. 그때 아마 5.6점 받기가 쉽지가 않았을걸요? 네. 그 토플 에세이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토플 에세이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학교에서 하는 영어를 하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었고 음. 항상 저는 이과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수학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인풋이 없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을 모델 에세이를 이렇게 선생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통째로 외웠어요. 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프레이즈 이렇게 나눠서 뭐 서론, 본론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보고 듣고 그래서 항상 그 전체로 외우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스피킹이 쓸다든지 그러니까 음. 제가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손으로 쓸 때도 그런 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외워?' 하시겠지만 노력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게 없다고 그거를 외워서 시작을 하고 인풋이 들어가니까 아웃풋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외울 때도 그냥 무조건 외운 게 아니라
토픽별로 외웠어요. 그래서 education 하면 education 관련된 거 뭐 10 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에세이 하나만 education. 음. 왜냐면 그걸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ducation,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그래서 이렇게 토픽별로 외우니까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완전히 통째 에세이 외우는 게 되게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용을 먼저 또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하지 마시고 프레이즈를 좀 끊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했던 집에서 먹을래 외식할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나올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스피킹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뭐 골다공증 아니면 당뇨병, 뭐 고혈압 같은 성인 질환, 뭐 이런 거 아니면 만성 질환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헬스 관련된 토픽이 나왔다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쓸 수 있지만 영어로 잘 못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chronic illnesses 하면은 뭐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chronic illnesses such as hypertension, osteoporosis and diabetes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hypertension은 고혈압, 그리고 osteoporosis 하면 그 골다공증, 그다음 diabetes 하면 아시겠지만 당뇨병. 그래서 그 프레이즈를 만약에 외우시잖아요. chronic illnesses like hypertension, osteoporosis and diabetes.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쓸 수도 있고 스피킹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통째로 그렇게 프레이즈별로 외우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의전을 가시고 의전 가셔서 그러면은 인턴은 한국에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의전 막차에 정말 인제 의사고시 보기 전에 제가 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영국에 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난 인턴을 해야 됐고 지금 제 남편분이 인제 서울에서 자기가 영어 선생님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전 서울에서 인턴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 의전원에서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인턴을 지원해서 1 년간 인턴을 끝냈고 그러고 나서 확실치 않더라고요. 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의를 가야 될지 한국에서 아니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남편분께서 "이런 식으로 인턴을 하고 전문의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난 영국에 가겠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좀 더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페이 닥터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문의는 하지 않고 페이 닥터로 일하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좀 이제 시작을 했죠.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좀 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런 식이라는 거는 거의 만날 수가 없었던 인턴 시절 한국에서 얘기하시는 네. 거죠? 이제 뭐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병원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뭐 잠도 뭐 새벽 2 시, 4 시, 6시 막 이렇게 콜 오고 하면 남자친구 만날 시간 없이 잠도 못 자는데 근데 저만을 위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시절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영국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트레이닝을 해도 아. 집에 갈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인제 그런 문화에 인제 저의 인제 남편분께서 굉장히 쇼크를 받고 계속은 못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국의 트레이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영국의 트레이니라는 거는 쪼끔 제가 백업을 하면 그러면 인턴 하시고 페이 닥터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네. 레지던트 과정을 안 하시고 영국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미 의사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네. 또 뭐 시험이라든지 수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영국에서도 의사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우선은 의사고시를 다시 봐야 돼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의사 상대로 하는 의사고시 인제 PLAB이라고 해서 PLAB라고 해서 그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스테이지 1은 페이퍼 인제 메디컬 knowledge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퀘스천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2는 우리나라 오스키처럼 이렇게 환자 어떻게 보는지 뭐 예를 들어서 주사 놓는 거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인형 가지고 뭐 실험 이렇게 하는 실습. 거를 실습하는 거를 인제 사람들에 의해서 채점 받는 그 두 가지 시험을 봐야 되고요. 당연히 영어 점수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는데 IELTS라고 어 좀 호주 이쪽에서 하는 그런 토플하고는 다른데요. 그래서 IELTS 영어를 굉장히 고득점을 원해요. 그래서 고득점이라고 하면 뭐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마 9점 만점에 그게 인제 7.5, 그러니까 그게 음. 인제 reading, speaking, writing, 또 뭐가 있죠? listening. 네. 리스닝이 네. 있었던 것 그 4 챕터를 모든 그 한 섹션별로 미니멈 7.5인지 7.0인지 미니멈을 맞아야 되고 오버all 점수가 7.5를 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리딩을 너무 잘하는데 스피킹이 안 나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미니멈 점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 예. 7.5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또 네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아무리 다른 나머지 과목을 해도 점수가 네. 메이크업이 안 되고 그쵸.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뭐 리딩 다 잘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아까 쪼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외국인 의사들 상대로 하는 시험을 먼저 봐야 되나요? 아니면 IELTS 시험을 먼저 보게 되나요? 영어 영어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시험을 하기 전에. 그 아 그 영어가 시험을 하기 점수가 안 전에. 되면 네. PL1, 2 아무리 패스를 해도 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PL1, 2를 먼저 패스를 할 수 있긴 있네요?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예. 어 먼저 패스를 그렇지만 할 수는 IELTS를 있는데 먼저 예. 시작하는 게 좋다. 네. IELTS 하고 그다음 PLP 1, 2 하고 그다음에는 그거 패스하면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죠? 제가 외국에서 의사를 했기 때 인턴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제 인턴에 대한 그 캐패시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영국 교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퍼 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턴을 파운데이션 이어라고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 이어가 2 년이에요. 그래서 그 2 년을 한 만큼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 교수한테. 그래서 보통은 1년 정도는, 왜냐면 NHS라는 게 전 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국은 네. 굉장히 시스템이 달라요, 한국이랑. 그래서 가서 적응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한 1년 정도는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의사로서 어 여기서는 뭐라고 하더라. 그 인제 전문의 과정은 아니고요. non trainee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동안에 계속 페이퍼 워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랑 뭐 디스커션도 하고 뭐 환자 볼 때 와서 인제 제가 평가받고 그런 게 자료가 모아졌을 때 그 제 담당 교수가 "아 너는 충분히 파운데이션 이어에 대한 캐패시티가 있다."라는 그 사인을 받게 돼요, 페이퍼 워크에. 이제 그러면 그게 되면 그 예. 파운데이션 이유가 원래는 2 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페이퍼를 받기까지만 견디면 그 2 년을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교수가 사인해 그죠. 주면. 그러면 그거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1 년을 일했어요. 음. non trainee로 1 년을 일을 하고 좀 익숙해지고 NH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굉장히 빡센 교수를 만나 가지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 능력을 이제 프루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이고요. 음. 왜냐면은 영국에는 한국에서 오는 의사는 별로 없지만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도 굉장히 많아요. 파키스탄, 음. 인도 교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뭐 연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한 3 개월 만에 사인 음. 받고 트레이니 이제 어플라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1 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캐패시티를 사인을 받아야 이제 전문의로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 그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인제 PLP2 그다음에 IELTS 통과하고 그다음에 non trainee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사인해 주시고 나면 어 네.
만약에 그거 인턴을 한국에서 안 하시고 온 경우는 뭐 그걸 2 년을 하시면 파운데이션 이어를 2 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인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전문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인턴 끝나고 나면 전문의 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이어가 끝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응급의학과에 가겠다. 나는 소아과에 가겠다. 음. 나는 GP가 되겠다.' 그 GP가 GP가 좀 뭐죠? 그래서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뭐 가정의학과 같은 건데요. 좀 네.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보고 싶은 교수 네 의사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GP가 1차 의료를 거쳐서 거기서 인제 해당되는 2차 병원에 저희가 레퍼를 해야지만 2음. 차 병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의사들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원래 가정의학과는 레지던트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해야죠. 아 레지던트를 해야 그래요? 되는데 1년 짧죠. 3 년인가 그래요, 가정의학과가. 아마 다른 것들은 내과나 이런 건 인제 4 년이지만 사실 들어가서 보면 뭐 펠로우십 해 가지고 트레이닝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음. 여기는 그러니까 GP는 짧은 편이에요, 3 년. 음. 짧은데 대신 만약에 인제 다른 뭐 소아과를 가신다거나 하면 뭐 7 년 굉장히 좀 길어요, 기간이. 네. 네. 어쨌든 짧은 대신에 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뭐 힘든 점도 있어요. 그 GP 트레이닝 하는 게 저는 GP를 하니까 어쨌든. 근데 좋은 점은 쉬는 날 쉬고 휴일 날 쉬고 밤에 일 안 하고 예 그래서 인제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GP가 맞았기 때문에 전 GP를 하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 맨 처음에 결정하실 때 네. 응급의학과랑 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네. 왜 응급의학과를 좀 고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좀 한 가지 파고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혈액 혈액암 뭐 그런 뭐 루케미아 뭐 이렇게 다루시는 굉장히 박학하시고 정말 굉장히 딥리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에 전문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너럴하게 뭐 소아도 좀 알고 뭐 크로닉한 병도 좀 알고 응급도 좀 알고 그러니까 unexpected한 거죠.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좀 약간 제너럴한 그 환자층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음. 응급의학과를 제가 1 년을 하고 나니까 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인제 3 교대를 해야 됐고 음. 그리고 인제 환자들이 많이 죽죠, 매일매일. 아이고. 매일 죽고 이제 굉장히 막 슬픈 상황도 겪게 되고 인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평생 이거를 하고 갈 것인지는 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기를 항상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인제 응급의학과에서 일하시는 여자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아기가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한 결과 다른 걸 하는 것이 왜냐면 그 7년 트레이닝이 애 낳고 마터니티 갖고 10 년이 금방 정말 10 년이고 막 12 년이고 이렇게 너무 늘어지니까 정말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은 고려를 좀 해 봐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제너럴한 환자층을 볼 수 있는 게 그 GP였고 또 트레이닝 기간도 짧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잖아요. 같이 졸업한 사람들은 이미 전문의 인제 뭐 한 1 년, 2년 남은 시기에 저는 다른 나라 와서 또다시 non training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GP 옵션이 굉장히 맞았고 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GP가 되려면 3년 네.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또 네. 시험 봐야 되나요? 그렇죠. 시험은 네 시험은 정말 의사로서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선은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평가를 받아요. 저를 슈퍼바이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가 6 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계속합니다. 인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항상 뭐 환자 본 케이스라든지 그런 거를 다 러닝 로그라고 해서 1 주일에 한 2 개씩 올려요 인터넷에. 음. 환자를 본 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 주일에 한 2 개, 1 에서 2개 정도를 케이스를 계속 올리고 6 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이 6 개월 한 과정이 good enough한지. 그러면 패스. 그래서 어 1년 annually 다시 인제 그거를 annually 평가해서 "오케이. You done well. Okay, fine." and then 인제 ST2로 올라가는 거죠. 음 인제 1 년 차 끝나고 2년 차 올라가고 2년 차 올라가면 또 널리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임신 32 주에 그 인제 영어 그 인제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인제 시험을 봤고요. 보고 나서 마지막 시험이 어떻게 환자를 보는 건가에 대해서 CSA라고 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볼 당시에만 해도 그때는 런던에 가서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래서 10 분에 한 번씩 이렇게 방 돌아가면서 어떤 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환자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를 내가 진짜 보는 환자인 것처럼 그 환자랑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인지 알아내고 서제스션을 주고 어드바이스 주고 어떻게 내가 인제 매니지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사람이 평가하고 있어요. 내 뒤에서 3 사람, 그러니까 한 방에 저 환자 시뮬레이터 이제 음. 평가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거를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체크하고 나가요. 그러면 10분 끝나면 5분 정도 좀 인제 로테이션하고 방을 옮기고 다시 또 그런 스테이션을 또 시험을 보죠. 그 그래서 몇 그거 개를 하나요? 그거를? 예? 하루 동안 몇 개를 하나요? 제가 지금 이 시험 본 지 1 년 한 2년 됐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럼 그거를 네. 그거는 사실 막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아 그 네. 꼭 내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뭐 네. 얻어야 할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모든 시험은 전략이 있어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history taking을 할 때도 순서대로 인제 제 머릿속에 순서대로 하고 어 좀 로보틱하게 하는 건 또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제 사람 대하듯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소에 일하듯이 일을 했고요. 그 인제 시험을 봤고 대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면 10분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10분 안에 이 환자가 무슨 질환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examination을 해야 되면 또 해야 돼요. 만약에 팔이 아프다 하면 제가 팔을 만져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examination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인제 어떤 문제가 '아 이거는 무엇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보자.' 하는 또 그런 디스커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시간 안에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한 6 개월 정도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어떻게 영국 사람들이랑. 연습하셨어요? 남편하고 연습하셨나요? 남편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환자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어 저 인제 스터디 마찬가지로 스터디 그룹 인제 해서 꾸며 가지고 인제 거기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 가지고 뭐 주말에도 집 근처에서 만나서 하고 연습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인제 제 인제 스터디 그룹들이 저보다 일찍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저희 언니랑도 하고 저희 시부모님 가족들이랑도 하고 연습을 계속 했어요. 계속 했고 제가 진짜 인제 환자 보는 것들을 녹화해서 제가 보고 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을 좀 너무 많은 제스처를 한다든지 이런 거 뭐 너딩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네. 것도 고치고 그래서 말하면 끝이 없지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그러면 지금은 인제 완전히 GP로 자격증 따시고 네. 일을 하시잖아요. 일 주일에 얼마나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나요? 어떻게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어떤가요? 영국에서는? 우선 GP에 대한 그 서플라이가 그 디맨드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잡이 굉장히 많아요. GP 음. 잡이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다뤄야 되잖아요. 완전 아기 태어난 뭐 임산부부터 음. 임산부부터 아기 태어나서 사람들 죽을 때까지 암이 걸린 환자들이든지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한 그런 모든 케어를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환자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 작업도 굉장히 많고 좀 할 일들이 엑스트라 많거든요. 그래서 대신 GP의 요구가 많으니까 잡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물론 지역에 따라 달라요. 뭐 굉장히 잘 사는 뭐 옥스퍼드 음. 대학 아시듯이 뭐 그 음. 동네는 쪼끔 잡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사는 곳은 약간 도시 외곽이라서 잡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았고요. 원하는 만큼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3 일을 일할 건지 4 일을 일할 건지 뭐 5 일을 일할 건지 그거는 제 결정이에요. 음. 거기서 원하는 만큼 그 조건이 맞다면. 그래서 어. 저는 지금 3 일을 일하고요. 그거를 인제 세션으로 하루에 모닝 세션, 애프터눈 세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6 세션을 일하고 있고요. 하루에요? 예.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6 일주일에 6 세션 그러니까 세션을 일하는데 3일 일하는데 네. 뭐 오전, 오후 나눠서 네. 한 섹션으로 불리니깐 네. 거의 3 일을 그냥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숨통이 예. 쉬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삶이 어디가 좋다.' 그거를 구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제 한국에서 일한 이제 제 친구들 어 보면은 대부분 뭐 가정의학과를 차렸거나 아니면 뭐 요양병원에서 큰 인제 대표 의사로 일을 하거나 뭐 굉장히 많은 뭐 피부과에서 일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지만 대부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 걸 차리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어 네. 그러고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한국은 환자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인 정책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디가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음. 어쨌든 저는 이 그러니까 3 일밖에 일 안 해? 그렇지만 3일 일하고 나서는 엑스트라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를 언페이드로 인제 일을 하게 되죠. 왜냐면 너무 일이 분량이 많으니까. 음. 근데 보통 지금 뭐 경험이 굉장히 많은 GP들도 일주일에 뭐 7, 8 세션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아 풀로 10 세션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강도가 또 그거를 많고 예. 그 예. 시간 세션 이외에 또 서류 작업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수 네. 네. 그러면은 그 서류 작업하고 이 강도를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이외에 네. 뭐 영어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힘드셨던 점 있나요? 인종차별은 한 번 진짜 여태까지 한 7년 동안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나이 많은 영국 할머니 분께서 제가 인제 저 사는 그 시 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거의 다 백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유색 인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 비짓을 갔는데 거기서 "How dare send a yellow doctor to me."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나이가 거의 뭐 한 뭐 90 몇 살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 그래서 '이분이 좀 메모리 장애가 있으신가 보다.' 인제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 딱 그랬는데 그래서 인제 프랙티스에서 이거에 대해서 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모르겠어요. 그 나이 많은 환자분한테 그거를 네. 고쳐지기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제가 허풀 하지 않았어요. 음. 그냥 어쨌든 다시 제가 persuade 해 가지고 환자 잘 봤고 어. 그분한테 다시 도움이 되게 했고 음. 옵션도 줬고 제가 싫으면 다른 의사분 보내 음.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인제 힘드니까 모든 걸 그리고 제가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 또 감사해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엔. 그래서 그때 한 번 있었고 뭐 음. 그렇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이렇게
직접 당한 적은 없는데 그런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다이렉트 말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 기분적으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 없이 물증은 그렇게 없는. 예 그렇게 왜냐면은 아무래도 문화적인 이해가 음. 적고 그리고 커먼 그라운드가 굉장히 딸렸기 때문에 처음에 인제 병원에서 일할 때 결국에는 외국에서 온 의사들이랑 친하게 되더라고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랑. 음. 그 영국 문화에 대해서 좀 다르고 어쨌든 트레이닝 받는 그 파운데이션 이어라는 게 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점은 좀 있었어요. 음. 그럼 영어는 어떠세요? 지금 한 7년 네. 되셨으니까 음. 좀 이제는 뭐 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사실 수가 있나요? 지금도 영어는 항상 힘들죠. 왜냐면 모국어가 아니니까.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환자 보는 데 문제 없고 그리고 모든 거는 좀 자신감이고 좀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사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근데 음. 그러면은 결국 저도 알지 못하게 되고 음.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얘기를 하죠. 제가 거기서 이해를 못 아 하겠으니까 이렇게 다시 설명. 그러면 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하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환자 보는 데 있어서는 그 환자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음. 하고요. 뭐 드라마나 모든 거는 어쨌든 저 남편이 한국말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사셨다면서요, 남편이 3 년간. 네 근데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는데 뜻을 몰라서 우리가 네 영어 먼저 읽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데 이해가 뜻을 안 몰라서 네. 그래 되는. 가지고 굉장히 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음. 뭐 가르치려고 하긴 하는데 뭐 불필요하죠. 인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영어 뭐 드라마를 보고 하면 막 중간중간에 못 알아들을 때 많죠.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뭐라고 했어? 아. 뭐라고 했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음.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거는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음. 아무리 노력해도 100%는 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렇지만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음. 제가 뭐 사람들 만났는데 제가 자신감만 있으면, 어. 내가 숨지 않으면 그냥 음. 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음. 처음에 7년 전에 왔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숨었죠. 아. 예. 그러셨구나. 네. 지금은 인제 다 겪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미리 좀 이런 길을 알았고 미리 영국으로 올 거를 계획을 했다면 '이런 준비를 더 만약에 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영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영국 뭐 음악이라든지 나라의 히스토리라든지 그냥 여기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리서치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어 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의 컨택도 전혀 없었고 저는 지금도 뭐 한인들이랑 연락을 따로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블로그를 올렸거나 분명히 정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 그게 만약에 제가 좀 영국에서 공부를 했더라면은 음. 제가 영국 사람들과 지금 뭐 동료나 이런 거 일을 하다가 음. 드라마라든지 옛날 음악 얘기가 나왔을 때 "아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할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정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듣고 있게 되고 음. 쪼끔 더 액티브하게 인볼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알면은 더 많이 말할 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여기도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뭐 한국이라고 해도 드라마 결국에는 여기도 드라마 BBC 드라마 봐서 같이 보고 있으면 드라마 얘기하고 그거 재밌지 않냐?" 뭐 "아 이거 재밌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어떻게든 사라져요,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의대를 다니고 있거나 의대를 준비하고 있거나 뭐 어떤 지금 audience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국에서 한번 살아 볼까?' 아니면 '의사로 살아가는 건 어떨까?'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영어 영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음. 언어가 안 되면 계속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살 수 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어. 그래서 좀 언어에 대한 영어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그냥 일 안 하고 다른 나라에 사는 거는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음. 저는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일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우선 비자가 안 될 거고요. 남편이 그렇게 영국인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산다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루틴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일을 할 생각이시라면은 저는 의사에 대해서 밖에 모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선은 그런 교환 학생이라든지 뭐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좀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좀 교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클리니컬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꼭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고 한 몇 주 정도 쉐도잉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아. 교수나 그 어떤 부서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 다 시험 끝나기 전에 이제 이제 제리아트릭 이제 그 과에서 한 4주 정도 그냥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선 자격증이 없으니까. 환자를 보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환자 보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노트하고 어떻게 환자 보고 시스템이 어떤지를 하는 걸 봤어요. 음.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클리니컬 어태치먼트는 병원에서 이렇게 대부분 큰 병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저는 진짜 그냥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메일 어. 보내서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서 오케이 뭐 그러니까 뭐 포멀하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고요. 음. 왜냐하면 교수가 오케이 하면은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환자를 보면서 뭐 실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면은 오케이 해서 예 그래서 한 4주 정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환자를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음. 또 중요한 질문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트레이니 하셨잖아요, 3년 동안. 네. 그때 뭐 학비나 이런 게 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제가 물론 사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제 생활비는 있어야 네.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오신 의사들 보면은 그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호스피털에서 비자를 내줘요. 그 음.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비자를.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달에 버는 그 돈으로 뭐 렌트를 내야 되고 내가 뭐 차가 있으면 차를 하고 그 정도 운영이 될 정도로 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내야 네. 되는 건 없네요, 학비를 따로? 그죠. 제가 뭐 돈을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거를 다 시험을 쳐야 되고 하는 거는 뭐 만약에 뭐 코스를 가야 되거나 네. 무슨 그런 걸 하면은 사비를 내야 되겠지만은 우선 모든 게 패스가 된 상황이면은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처음에 뭐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뭐 도움이 들어간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음. 그 나머지는 인제 돈 벌면서 어. 달달이 돈 벌면서 트레이닝이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돈 벌면서 트레이닝 받는 거니까 돈을 따로 낼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영국 사시면서 네네.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물론 개인적인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런던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도시 외곽에 살고 있어서 한 10분 정도 인제 차 끌고 나가면 뭐 허허 벌판에 막 양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자연이랑 가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음. 스트레스 받고 하면 해도 좀 가서 좀 탁 트인 벌판 뭐 이런 게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삶. 음. 굉장히 한국인들은 외모적인 거라든지 굉장히 비교하고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인제 우선 물론 영국 사람들도 비교하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뭐 딱 이 사이즈여야 한다 하는 사회적인 좀 프레셔가 덜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뭐 얼마큼 가져야 된다거나 뭐 음. 차는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은 전세네 월세네 뭐 이런 그런 어.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선 물어보지 않고, 음.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좀 좋았고, 인제는 제가 아들이 3 살인데 음. 제가 한국에 지금 있었다라면 그 아이는 지금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마 과외를 받았겠죠. 뭐 왜냐하면 영어 뭐 이런 거. 예. 다른 엄마들이 하니까. 음. 다른 엄마들도 하니까 저도 조바심에 아마도 시켰거나 아니면 제 근무 환경이 일찍 끝나지 못하면 학원으로 돌리거나 그런 음. 생활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말 얘는 뭐 맨날 놀아요. 벌판에서 뛰어다니고 정원에서 아무것도 놀고 안 시키시나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정말로 유치원은 인제 저 일할 때 유치원에 가는 거, 음. 그리고 인제 뭐 다행히 시부모님이 인제 아기를 봐 주시기도 하고, 음. 그래서는 나머지는 인제 제가 보고 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뭐 '뭐를 시켜야지, 뭘 시켜야지.' 이러한 데한 그런 고민을 지금 안 해도 되고, 좀 교육에 대한 엄마의 욕심보다는 애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스를 두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인 그런 사회에서 안 살아도 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모르죠. 인제 커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느꼈고, 제가 의대 한국에서 고3 하고 막 대학교 가고 막 진짜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았고,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살았기 음. 때문에 좀 그런 억압이나 이런 게 좀 덜했으면 좋겠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큰 이유였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왔죠. 어. 그러면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거를 통틀어서 보면 네. 공부 정말 끝이 없잖아요. 맞아요. 끝이 그래서 없어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의대를 다니든 의사를 하고 있든 그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게 하는 공부랑 그냥 공부는 다른 것 같은데, 모든 시험은 다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야 되면은 좀 체계적으로 내가 얼마큼 봐야 되고 시간이 얼만큼 남아 있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먼저. 네, 먼저 세워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볼 건지, 이거를 정말 뭐 예를 들어 저는 인제 의과를 했으니까 이거를 카디올로지 그냥 심장내과를 먼저 볼 건지, 뭐 소아과를 먼저 볼 건지, 아니면 랜덤하게 모든 거를 해서 볼 건지,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고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항상 했어요. 음. 그래서 딱 시험을 봐야 되는 날짜가 정해지면 달력에다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 놔요. 아.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그날 내가 1 시간은 무조건 공부할 수 있어. 음. 쉬는 날은 내가 6 시간은 공부할 수 있어. 그럼 그거를 다 썸업 해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아 10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
얼마큼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짰어요. 음. 모든 공부를 할 때 토플도 마찬가지고 IELTS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를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리스닝, 리딩 전 리딩을 굉장히 고득점을 항상 받았지만 리딩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음. 리딩을 하나라도 1 시간을 투자를 했고 리스닝에서도 1 시간을 투자를 했고 라이팅에도 1 시간을 투자했고 똑같이 배분해서 인제 시작을 한 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라이팅이 좀 제일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 라이팅을 쪼끔 더 하는 거죠, 시간을 더 들여서. 그래서 음. 처음에 뭐 오전 시간에 똑같이 4 시간이면 1 시간, 1 시간, 1 시간, 1 시간 하고 나머지 인제 오후 시간에 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그렇게 시간을 음. 안배를 하고. 음. 예. 지금은 영어 공부하시나요 인제? 영어 공부 영어 공부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영어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계속 쓰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단어를 막 매일매일 인터넷에 구글에서 찾고 모르는 단어 계속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3 살짜리 책을 읽어 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그거를 또 찾아보고 배우고 그리고 인제 영서를 어 제가 정말 안 읽었는데 책을 싫어하는데 어쨌든 근데 영서를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우연찮게 북클럽 그 네. 줌으로 저랑 하는 같이 예. 하셨었죠. 예. 예. 그래서 네. 인제 그게 좀 동기가 되어서 하게 됐는데 또 영어 아주 어려운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읽어지고 또 읽으면서 좀 배우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나 외국 이제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모르겠으면은 물어보고 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막 공부를 막 시험 보듯이 하진 않죠. 네. 일상에서. 일상에서. 음.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네. 맨 처음에 영국으로 의사하러 가시려고 할 때 제가 네. 듣기로는 별로 정보가 없어서 예 네.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때 힘드셨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